본격적으로 1단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돈 단계입니다. 돈 단계의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돈을 만드는 활동부터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PPT에 적어 놓은 것처럼 돈은 사회적 믿음이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치 장난감 돈처럼 그려놓은 게 학생들한테 진짜 돈처럼 느껴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 분명히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쓰는 교실 화폐를 진짜 화폐만큼 좋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실제 화폐를 교실 화폐로 바꾸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이 교실 화폐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돈은 사회적 믿음이다. 일단 선생님이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의 권위가 생기고, 플러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반 교실 앞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학생들은 믿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 경제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주고받으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교실 화폐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 자기만의, 우리 반만의 상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도토리도 있고, 그리고 사랑이도 있고, 뭐 꽃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 같은 경우 있는 경우에는 화폐에다가 이런 상징을 넣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국은행에 가면 화폐에 관련된 영상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배우고 나서 화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좀 우리는 저학년이거나 혹은 수준이 좀 낮고 아니면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 숫자, 그리고 화폐 단위, 그리고 우리 반 이름 정도만 넣어서 화폐를 만드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이제 우리 반에서 사용하는 교실 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단위를 얼마씩 하면 좋을지 요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실제로 진짜 큰 단위로 한번 써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실제감은 있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 100, 500, 1000 뭐 잘 안 쓰지만 5000 요렇게 5개의 단위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런 활동들 뒤에도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활동들을 들으면 선생님이 언제 이런 걸 다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모든 활동들은 다 교실의 직업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 화폐 관리 같은 경우에도 화폐를 찍고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직업으로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실 화폐가 만들어졌으면 이걸 벌고 써봐야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크게 시작하면 학생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수입과 지출 활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우리 반 수입과 지출 활동을 바로 적용하기 전에 학생들이랑 같이 부모님은 과연 어떤 수입과 지출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진행해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수입으로서는 가장 첫 번째는 기본임금부터 진행을 합니다. 매주 500씩 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일을 하지 않는 직업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임금을 주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직업을 갖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일단은 기본임금으로 다 주고, 그 다음에 직업활동을 별도로 하는 학생들한테 조금씩 더 직업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500에 비해서 좀 적게 줘도 학생들은 이미 그 직업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수입활동 외에 또 지출활동 같은 경우에 저희 반에는 세금, 식비, 집세 명목으로 200씩 걷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요일에 수입, 지출을 활동을 한꺼번에 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공무원 학생들한테 야 어차피 500 주고 200 될 거 그냥 300만 줘, 원천징수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월급 중에서 원천징수를 당하면 어떤 월급이 있었는지 까먹잖아요. 학생들한테도 세금을 계속 걷는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월요일에 수입을 이제 임금을 주고 금요일날 세금을 걷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수입과 지출 활동이 있으면 무조건 가계부에 적게 만듭니다.
이게 가계부 적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돈 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른들도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돈 관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 해서 가계부 쓰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을 계속 만들어 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학생들한테 임금을 주고 세금을 걷는 것들도 다 공무원 학생들 직업을 뽑아서 그 학생들한테 역할을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교육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도 한번 써보고 심지어 면접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면접한 적도 있고, 그리고 반 친구들이 면접을 해본 적도 있는데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또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를 만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은 한 2주, 길면 한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반복되면 학생들이 또 똑같이 반복되면 지겨워하거든요.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소비할 수 있는 거리, 우리 반 교실 앞에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가게에서 과자를 판매하기도 하고 학용품이나 혜택권을 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혜택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관련된 혜택권을 만들어서 팔면 일단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참고로 과자 선정부터 혜택권 선정까지 학생들이랑 학급회의를 진행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게를 만들어서 물건이랑 혜택권을 팔면 학생들이 점점 더 이 교실 경제 활동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단계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2단계 영상도 한번 잘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 혹시나 교실 경제 활동을 한 번도 경험 못해서 혹시나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교육 운영진이 또 있기 때문에 금교육 단톡방이랑 카페랑 이런 데서 언제든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